손님 한 명 없는 엄마, 아주 초라한 장례식.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아들이 내가 꼭 복수해줄게. 누군가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때 생전 처음 보는 꼬마아이가 조문을 하고 뭐야? 이어서 결국 이쪽을 더 사랑했나 보네.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나버리죠. 그런데 밖으로 나간 꼬마의 눈에 파란 빛이 나더니 코너를 돌자 순식간에 어른의 형상으로 바뀌죠. 참 변하질 않아. 이어서 안에 있던 남자도 눈빛이 변하고 여자는 기회를 줘도 되풀이 되는 건 더 괴상한 말을 인간이기 때문이겠지.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인간은 참 재밌어. 어떻게 된 일일까요? 500년 전 평화로운 마을과 꼬마들. 아유, 이 녀석들아 좀 조심해. 그때 아이들 앞에 뭐야? 왜 그래? 한 시체가 보입니다. 모두 겁에 질려 도망쳤지만 한 아이는 끝까지 시체를 응시하더니 그날 밤 국화를 두고 떠나가죠. 이어서 스스로 생을 멸한 가엾은 낙화야. 신성한 느낌의 독백이 순수하고 맑은 혼이 어둡고 그윽한 잿빛으로 물들어 파멸로 이끌었으니 들려오며 이 어찌 가엾지 않을 수 있겠느냐. 꾸러 너에게 생을 주니 이제는 한 송이 아리따운 꽃이 되어라. 그녀를 환생시키는 듯한 말을 하는 순간 주인공 다비치 깨어납니다. 또 그 꿈이다. 그저 꿈이라기엔 내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죽는 꿈. 매번 반복되는 꿈. 그 시각 그러니까 이번에도 의원이 되고 싶다. 소원을 들어주기로 소문난 타로술사 이 말씀이신 거죠? 도희에게 국회의원 정준환이 안희석이 찾아오죠. 당신이 그렇게 용하다면서? 제 타로는 꽤 값이 나갑니다. 그런데 큰 값을 순간 그녀도 치르셔야 할 겁니다. 눈빛이 변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게. 재선에서 당선만 될 수 있게 말해.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녀가 타로를 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규칙은 절대 거짓을 말하지 말 것. 진실. 약속하십니까? 본인이 청렴결백하다고 하셨죠. 사실입니까? 청렴결백하다던 그에겐 2명의 여인이 보입니다. 이대로 못 가요. 아내 몰래 만났던 여인 한 명과 한 아이는 비명을 지르고 있고요. 숨겨진 사생아가 있었죠. 첫 단추부터 거짓말을 한 희석과 더 이상의 타로는 시간만 낭비했네. 무의미했습니다. 그만 가지. 저기 금액이 이미 값을 치르셨습니다. 게이득. 그리고 밖으로 나간 안희석에게 전화하지 말라. 비보가 뭐? 전달되죠. 바로 그의 첩이 엄마도 좀 더 봐봐.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편 이완 정반대의 밝은 분위기로 학교에서 인스타질 중인 다비치. 한 다비치란 이름답게 다비치 신상 렌즈를 광고하며 알차게 살고 있었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던 중 도희를 달라스틴 했어요. 처음 보게 됩니다. 누구지? 우리 학교에 저런 사람이 있었나? 그리곤 본인도 모르게 매혹되어 그녀를 따라 나서고 집 안까지 들어가게 되죠. 여긴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그런데 도희는 드디어 경계는커녕 찾아왔다. 들어와. 다비치를 반깁니다. 이어서 내 영생을 끝내줄 괴상한 말을 1000번째 손님. 읊조리죠. 한편 결국 어머니를 여인 안희석의 사생아 승호. 그런데 그때 음산한 존재가 손오공 뺨치는 순간이동을 합니다. 누구시죠? 누구냐 너? 저희 어머니 지인이신가요? 이어서 영화 스마일 캐스팅 마려운 지리는 미소를 짓기 시작하죠. 그의 정체는 영적 존재, 그것도 죽음이었죠. 이어서 승호에게 최면을 걸자 그의 눈빛이 사륜안을 기한하니 변합니다. 그 시각 도희는 네 소원을 이루어질지도 몰라. 다비치에게 다만 똑같은 레퍼토리를 진실만을 말해야 돼. 앵무새하고 있었죠. 신은 생각보다 장난기가 많아서 순수한 소원만 들어주거든. 만약 네가 거짓을 말한다면 그 대가는
네가 치러야 될 거야. 그때 근데 선배 다비치가 무슨 렌즈 써요? ADHD를 조져버립니다. 그 렌즈 당연히 킹갓 다비치 렌즈 이어서 고민이라. 드디어 본론으로 돌아와 이런 것도 얘기해도 되나? 제가 요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죠. 이상한 꿈을 꿔요. 이상한 꿈? 제가 한복을 입고 있고 누군가를 향해 행복하게 웃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꿈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울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야말로 괴랄했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그 종국은 이렇게 제 손으로 저를 그때 업보야. 도희가 입을 연다. 업보? 인간은 누구나 전생이 있고 그 전생의 업보를 가지고 태어나 전생에서 지은 죄를 현생에서 되갚아라. 거지 같은 신께서 만든 법이지. 실제로 그 꿈 이후 다비치에게 점점 더 큰 불운이 당도하려 하고 있었죠. 그때 도희가 지리는 다비치 안경 착용해준 뒤 자, 본격적으로 그럼 타로를 봐볼까? 타로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3장의 카드를 뽑아봐. 사실 도희는 정말로 영생을 살아가고 있었고 순수한 1000가지 소원을 들어주면 그런 그녀의 평생의 수고는 무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지긋지긋한 영생을 끝내고 무로 돌아간 뒤 평범한 삶으로 환생하는 것이었죠. 인간 1000명의 소원을 들어주면 도희의 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신과의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네 업보다. 혼님아, 그 1000번째 손님이 당도하자 신이 절대로 보여주지 않던 그토록 원하던 제 과거를 그녀의 전생의 단편을 생을 끝내려 하니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으로 제가 보여주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심지어 딱 봐도 전생에 다비치와 엄청난 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야 너. 그 시각 승우 어머니의 장례식장. 안희석 의원은 끝내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고 의원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신의 비서를 통해 돈만 전달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여주죠. 의원님께서는 승우군이 바른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신다고. 이에 안 그래도 죽음에게 최면을 당한 승우는 그렇게 내가 바른 사람으로 크길 바랬으면 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은 보러 오는 게 인간 아니냐?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 엄마 일생 되돌려받을 거야. 지금까지 우리 엄마 직원들이 살아오게 만든 거 철저하게 무릎 꿇고 빌게 만든 거라고 알아! 그렇죠. 다시 도희와 다빗. 우리가 전생에 어떤 사이였든 자살이야. 도희는 그녀의 과거를 말해주며 네? 당신 뜻대로 협의하진 않을 겁니다. 신에게 반항하죠. 자살이라고. 네 업보. 과거에 너는 너 자신을 죽였어. 그래서 그 죄가 현생까지 따라오는 거고. 제가 왜... 과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네 소원을 말해봐. 환생하기 위한 미션을 진행하는데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그렇구나. 마지막 순수한 소원으로 그러면 다비치가 나는 다시 알바할래요.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빈다. 어? 알바한다고요. 언니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언니가 저 도와주신다면서요. 아니 네 죄를 지워달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언니, 저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이런 형식으로 영업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알바라는 곳은 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난감했죠. 네. 나가. 네? 나가라고! 그때 그것이 네 업보다. 그녀가 다비치의 소원을 거절하자 안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 신이 그녀의 목을 조여옵니다. 언니 괜찮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소원을 정녕 들어주란 말입니까? 결국 잘 부탁드려요, 언니. 다비치를 받아주지만 과거를 기억해내고 신의 의도가 사라져라.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죠. 이건가? 다음날 아무것도 모른 채 중마고 성준과 함께 과제 중인 다빗. 문득 근데 넌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넌 좋겠다. 꽈탑에 부모님 다 계시고 사이도 좋으시잖아. 그런데 내가 왜 안경을 만들고 싶었는지 알아? 반응을 보아하니 사람들의 눈이 되고 싶었거든. 탈룰라 조졌을 확률 어머니가 눈이 많이 안 좋았어. 58,000%. 언젠가부터 눈이 침침하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아버진 어머니 눈에 관심조차 안 가졌어. 두 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 나도 그냥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그런 거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안경을 맞췄는데 분위기는 최소 농내장인 것처럼 말을 시작했지만 세상 다 가진 미소로 환하게 웃으시더라. 흔한 노안이었죠. 그때 생각했어.
사람들의 눈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이어서 그리고 내가 사람의 눈을 유심히 보는 이유이기도 해. 뭐야? 갑자기 분위기 러브러브. 다빗이 네 눈은 참 맑아. 그래서 널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사실 친구 서로 이상으로. 오래전부터 속으로 좋아하고 있던 사이였죠. 한편 그 시각 달달한 이들의 분위기와는 완전 상반되는 불쌍한 승호. 내가 꼭 복수해줄게. 복수를 다짐하던 그에게 인트로의 신비한 꼬마가, 아니 어른이 조문을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안 받았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의원님. 안희석 위원에게 걸려온 전화. 예 아버지. 그의 공식적인 아들이자 그냥 안부 전화 드려봤어요. 다비치의 썸남 성준이었죠.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같은 시각 승호는 아버지의 외동아들 성준에 관한 기사를 보며 분노와 칭호를 더욱 키워갑니다. 그리고 기회를 줘도 되풀이되는 건 인간이기 때문이겠지. 이 여자의 정체는 그래서 바로 인간은 참 재밌어. 류크였죠. 아니 신이었죠. 한편 죽음은 점점 다빗주의로 다가온다. 괜찮아? 그걸 눈치챈 것은 도희뿐이었죠. 죽음이 따라다니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1년의 연속된 불운들과 습격 사건 뒤 인간은 누구나 전생이 있고 그 전생의 업보를 가지고 태어나. 다비치는 드디어 도희가 했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그런 그녀는 그대로 도인의 집으로 가 뭐가 그렇게 궁금해? 폭풍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우선 정체가 뭐예요? 역시 귀신? 사실 나도 몰라. 그녀도 몰랐죠. 모르다뇨? 과거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이 만든 존재겠지. 그녀도 최근에서야 다비치를 만난 후 기억의 조각이 되살아나고 있던 것이었죠. 신이 내게 말한 건 딱 한 가지. 인간의 순수한 소원 1000가지를 들어주면 이번 영생을 끝낸 후 업보를 지워주고 환생시켜주겠다는 말. 평범한 인간으로 환생하는 그럼 것이 언니는-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그럼 신은 만나본 적 있어요? 딱 한 번. 가장 순수한 존재로 나타나서 세상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떠나. 그래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이어서 죽음이 널 쫓아다니던데. 죽음? 말문이 트인 도희는 인간들 눈엔 보이지 않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찬호형으로 빙의합니다. 그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새에 죽음이 다가와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지. 마음이 약해진 틈을 타 인간 속에 파고드는 게 죽음이야. 약해진 사람은 쉽게 죽음에 물들거든. 이어서 근데 묻지도 않은 것들까지 너랑 같이 다니는 남자, 술술 말해주기 시작하죠. 너랑 전생의 연인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너 때문에 죽었고. 그동안 입간지러워서 어떻게 참았던 걸까요? 저 때문에요? 왜 내 능력으로 보이는 건 딱 거기까지야. 그런데 언니가 저 지켜줄 거죠? 지켜줄 거냐는 그녀의 물음에 기억의 조각이 그놈이 어떤 놈인 줄 알고. 한 개 더 살아납니다. 섭섭해 마라. 내 꽃님이 네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아니, 네가 날 지켜줄 거니까. 그렇게 다비치가 떠나고 생각 중이던 도희에게 익숙한 실루엣의 여자가 오랜만입니다. 신이 신, 나타나죠. 왜 제 전생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것만 궁금해?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이제 그만.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 가엾게 피어난 꽃이 지려하고 있지. 당신이 내린 업보이지 않습니까? 위선 떨지 마십시오. 왜 한낱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궁금해서. 그날 이후 죽음은 점점 더 다비치를 조여오지만 도희가 그녀를 보호해준다. 죄송합니다. 절대 혼자 다니지 마. 무슨 일인데요? 그때 성준! 성준이 나타나고 도희는 자리를 비켜주죠. 그리고 누군같이 길을 걷던 중 렌즈 때문에 눈에 불편함을 느끼는 다비치를 위해 다비자, 가자. 성준은 그녀를 다비치 안경 매장으로 데려간다. 5부작 드라마 4화 만에 제대로 된 다비치 PPL을 삽입한 해자 웹드였죠.
그리고 그날 저녁 너 아까 밥 먹는 내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성준의 고백 이후 왠지 모르게 그가 어색해진 다비치. 장난하는 거 아니야. 네가 어떤 답을 내려도 받아들일게. 사실 그녀도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를 좋아했기에 피하지만 마. 오케이 땡큐였지만 너 때문에 죽었고. 도희의 말이 나 때문에 성준이가 죽었다. 업보야. 계속해서 신경 쓰였기에 그게 진짜라면 그의 고백에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결국 나 알바 있는 거 깜빡했다. 먼저 갈게. 일단 자리를 피해 도희에게 찾아가기로 하죠. 그런데 죽음이 성준에게도 다가옵니다. 찾았다. 한편 도희에게 찾아간 다비치는 언니, 지금까지 한 말들 다 진짜예요? 사실 확인을 한 뒤 원래 신이라는 게 이런 존재예요? 진짜 있으면 아주 슬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결심을 한다. 그날 이후 성준을 위해 성준을 피해 다니기 시작하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너와 멀어지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지만 운명은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죽음이 빙의된 성준의 배다른 형 승호였죠. 죽음을 봤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란 게 있어. 그 사고로 인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다비치의 강했던 멘탈도 무너지고 그럼 자살하게 만들지를 말든가. 왜 지금. 한다빗! 그 틈새를 노려 죽음이 더 접근한다. 한다빗! 도희가 간신히 저지하지만 너 때문 아니야. 잠깐 화장실 간 사이 다비치 죽음과 맞닥뜨리고 말죠. 도희가 뒤늦게 그 기운을 눈치채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진정해! 그 소리 듣지 마! 저 때문에 성준이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듣지 말라니까! 저는 역시 맞죠? 아슬아슬하게 손을 잡지만 언니 나야. 정신 차려! 며칠 전 한 아이가 있었다. 신의 이야기가 한 송이 꽃처럼 예쁜 아이가. 떠오르죠. 꽃님아, 인사해라. 오늘부터 내 자매가 될 아이야. 부모를 여였지만 슬픔에도 애써 웃음 짓는 아이. 500년 전 꽃님이는 그 아이의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냥 해맑게 따라 웃었다. 그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던 둘 앞에 무슨 일 있습니까? 전생에 성준이 등장하고 금사빠 세계랭커 1, 2등은 사랑에 빠지죠. 그렇게 친자매처럼 자란 둘 사이에 한 사내가 나타났다. 뭐? 어찌 혼인을 하기로 했다는 거야? 아, 그놈이 어떤 놈인 줄 알고. 에이, 섭섭해 마라. 내 꽃님이 네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아니, 그래도 어찌 이리. 나는 걱정 없다. 네가 도희는 내심 섭섭했지만 날 지켜줄 거니까. 운명을 받아들이고 오셨습니까?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준다. 그런데 행복만 있을 줄 알았던 그 사이에 전생의 또승호가 그들을 지켜보는 다른 사내도 있었다. 전생의 성준을 질투해 여기를 돌아가야 돼요. 첩자를 시켜 그를 암살하고 말죠. 다음날 애기식에서 혼인하려고 했던 그 도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어찌하여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게냐? 무엇 때문에 그 아이를 죽였느냐 이 말이다. 또승호는 아버지의 죄송합니다, 분노를 아버지. 사지만 그 계집이 탐이 나서. 계집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단 말이냐? 그 아비의 그 아들, 오히려 자신의 품이 떨어질까 두려웠던 아비는 자신의 평판을 고려해 아들의 소원을 들어줬다. 아들의 범죄를 숨기고 그의 소원을 들어준다. 바로 어머니, 연하와의 혼인이었죠. 제가 왜 너도 알잖아.
동네에서 네가 남자 잡아먹는다 말이 많다. 꽃님의 엄마 연화의 새엄마가 연아 네가 어떤 마음인 줄은 알지만 재물과 여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행복만 쫓으며 살겠어. 연화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기 부엌에 가득한 쌀들은 무엇입니까? 터무니없는 약재에 갑자기 들어온 함은 무엇이고요? 그건 너희 아버지가 지금 아프시잖아. 어머니, 어머니는 연화를 판 것입니다. 그렇게 연하는 대감의 자식에게 팔려갔다. 하지만 그런데 계획대로 됐어야 될 운명이 뒤바뀌었어. 드디어 내일입니다. 그놈은 잊으십시오. 당신은 이제 제 아내입니다. 신의 계획이 저를 안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뒤바뀌게 되었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당신이 연화가 아니라 제 짝인지 알고 싶습니다. 꽃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범에게 피해 복수를 갈겨준다. 이에 신은 자신이 정해놓은 운명을 망쳐버린 꽃님에게 너무 화가 났지. 분노하게 되죠. 운명을 거스른 거야. 죽지 않아야 될 아이까지 모두 죽었어. 꽃님아! 결국 꽃님아!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꽃님도 암살을 당한다. 저기 이래. 연아야. 우리 예쁜 연아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너까지 가버리면 행복했다. 이 행복이 내 행복이 될 만큼 그러니 다음 생에 부디 이어서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은 연하도 절망감에 빠져 그녀를 따라가게 되죠. 부디. 참 웃겼어. 피부치도 연인도 아닌 네가 운명을 거스르는 게. 그래서 궁금했지. 만약 같은 상황이 또 온다 해도 몇백 년 환생을 위해 살아온 네가 어떤 선택을 할지 말이야. 그렇게 며칠 전 신이 했던 의미심장한 말은 현재 이 상황을 말한 것이었죠. 지금 다비치의 소원은 죽는 것, 몇백 년을 내 환생을 위해 살아왔다. 그리고 인간의 소원을 1000번 들어줘야 영생의 수건이었던 환생을 잃을 수 있는 도의. 지금 이 상황 모두 이 아이는 과거의 연하가 아니다. 신이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도의의 선택은 아무런 상관없는 인간. 이제는 미안해. 신의 장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자기 자신, 내 소원은 결국 미안해, 그렇게 연아야. 그녀의 영생은 끝이 나고 그토록 바라던 무로 돌아가 환생을 준비한다. 1년 뒤 한 타로 가게 익숙한 걸음걸이가 보였죠. 제가 실은 첫째 아이를 지웠었어요. 그리고 더 익숙한 그 아이를 다비치 안경들. 왜 지웠나요? 제 남편 애이긴 한데 제 타로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약속 다비치가 하십니까? 제2의 마녀로서 환생한 것일까요? 아니면 도의가 금갑스 다비치로 치르셔야 할 다시 환생한 것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웹드라마 미녀 피어오르는 운명은 다비치 안경의 브랜드 웹드라마인데요. 브랜드 웹드임에도 그저 홍보에 집착하지 않고 내용에 우선했죠. 자연스럽게 등장인물의 다비치 안경 스타일링을 제시하며 브랜드 홍보와 내용,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부감 없는 현명한 홍보 방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작품에 나오는 모든 안경들이 다비치 안경들인데 세상을 보는 특별한 눈이라는 주제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스토리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초반부엔 어쩔 수 없는 홍보용 웹드일 것 같았는데 마지막 화로 가면 갈수록 어느새 집중해서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형 드라마나 영화에 비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브랜디드 웹드라마라는 전제하에 비교하면 그간의 브랜디드 웹드 중에서 상당히 웰메이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와 현재, 현생과 전생을 오가며 진행되는 스토리와 마지막 장면의 기승전결 구조, 그리고 열린 결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정 댓글에 다비치 환경 인스타 페이지에 가시면 이벤트를 통해 다비치 환경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 중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녀 피어로는 운명 풀버전 링크 또한 함께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물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복수 봐라.